여러분, 중고책이 50만 원에 팔린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2001년에 나온 부동산 책이요. 더 놀라운 건 동네 복사집에서 만든 불법 복사본조차 몇만 원에 거래됐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찾아 헤맸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아파트값 오차 파동입니다. 24년 만에 정식으로 재출간된 이 책은 20년 전에 쓰인 내용이 2025년 현재에도 소름 끼치게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책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자 최명철은 2001년 이 책을 출간한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외부 활동도 없고 추가 저서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가 남긴 이 한 권의 책은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부동산 시장이 보인다라는 말과 함께요. 그렇다면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동 이론입니다. 저자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아파트 시장의 역사를 5번의 파동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파동마다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했죠. 먼저 1차 파동, 1973년부터 1974년입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되고 정부의 첫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공개 추천 분양이 이루어졌고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반포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제비 뽑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5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아파트로 돈벌이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타납니다. 오일 쇼크로 시장이 추락했지만 곧 다시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은 그대로였고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규제의 시작이었죠. 2차 파동은 1977년부터 1978년입니다. 이때는 분양권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중동 특수로 돈이 넘쳐났고 복부인 전성시대가 열렸죠. 목화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투기꾼들이 전국을 주름잡았고 헌집 팔고 새 집 사는 사람들로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또 나섰습니다. 복덕방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8.8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며 미등기 전매를 근절하려 했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3차 파동은 1982년부터 1983년까지입니다. 긴 불황 끝에 개포지구 개발이 신호탄이 되어 시장이 깨어났습니다. 이때 영순위 청약통장 확보 전쟁이 벌어졌죠. 청약통장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부는 채권입찰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내놓았지만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격렬했던 4차 파동, 1987년부터 1991년까지입니다. 3저 호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었죠. 이때 정부가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어파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한 거죠.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분당과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 건설이 발표되자 묻지마 청약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전세대란입니다.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린 거죠. 저자는 이것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매매가는 토끼, 전세가는 거북이인데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잡으면 사람들이 전세금 올려주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수에 나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상승장에는 끝이 있습니다. 4차 파동의 끝은 극적이었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매물이 쏟아졌고 급매물이 시세를 끌어내렸습니다. 순식간이었죠. 거래는 끊겼고 복덕방에는 급히 팔려는 사람들의 독촉 전화만 울렸습니다. 5차 파동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의 회복기였죠.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됐고 갭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기법이 등장했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시장의 7가지 징크스입니다. 첫째, 전세값이 오릅니다. 둘째, 이사철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죠. 셋째, 미분양 아파트가 잘 팔립니다. 넷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며 분양가가 오릅니다. 다섯째, 강남과 신도시 중심으로 오릅니다. 여섯째,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됩니다. 일곱째, 광역시와 지방도시로 확산됩니다. 이 순서,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부동산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정확히 이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았나요? 이제 이번 개정정보판에서 추가된 내용, 6차 파동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불용 신영강이 감수하며 출간 이후 24년의 공백을 채웠죠. 6차 파동은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역대급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시장이 과열됐고 영끌족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온갖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규제까지. 하지만 시장은 멈추지 않았죠. 뛰는 정부 위에 날아다니는 투자자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급냉각됐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원했던 영끌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동산으로 돈 벌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시장에는 명확한 사이클이 있다. 과거의 패턴은 반복된다. 상승과 하락의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정부 규제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과열된다는 것.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의 신호라는 것. 강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끌의 위험성도 명확히 경고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천재가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돌아서면 과도한 빚은 독이 됩니다. 아파텔, 지식산업센터 같은 규제 틈새 상품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상품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거품이 꺼졌을 때 애물단지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 10일 이콘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경제경영 분야, 특히 부동산 투자 장르의 필독서죠. 436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역사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독자는 명확합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 초보자.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둘째, 중급 투자자.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이 답을 줄 겁니다. 셋째, 20대, 30대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첫 투자를 고민한다면 영끌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넷째,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 과거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전문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역사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먼저 과거를 공부하세요. 이 책이 그 여정의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24년 만에 돌아온 전설의 책 아파트값 오차 파동. 중고가 50만 원의 가치가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경험이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